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글쎄, 내가 너무 쪽을 줬나봐. 본인이 없어져서 본인이 이런 말 살살 할 거를. 근데 여기다 또 덤태기로 또 때리네. 마누라 밥 좀 줘요 얘 글이에요. 지하철에서 자살했어. 안 봐도 비디오네. 난 교통 짭새였어. 의경 나발이 90년대 중반 한 폭주족 아이가 죽었어. 그냥 셀이 밟다가 삐요. 물론 나의 임무는 교통소통 원활하게 시키는 거지. 근데 지나가는 차들은 구경하겠다고 서행 모두들 시선은 창밖으로. 교통체증 엄청났지. 사고 수습 빨리 안 한다고 욕도 먹었지만 그거보다 기분 나쁜 건 지나간 사람들의 시선이었어. 뭔데 사람 죽었어 구경은 하고 가야지 뭐 그거야. 죽었대 사람 죽었대 우르르 몰려들고. 나는 그 글을 올린 마녀에게 질문하고 싶어.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은 시체를 유심히 보았고 그곳에서 경찰이 어떻게 조치하는지 보기 위해서 40분 동안 기다렸던 것인지. 사람들은 몰려들어 푸죽간 고기가 된 몸뚱이를 확인하고 본인들의 의지를 확인하고 그들은 알아. 거기 가면 죽은 사람 볼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보고 나서 본 걸 후회하고 보지 못하도록 천조각 하나 가리지 않은 걸 비난해. 뭐랄까 열나 재미없는 코미디 스스로 보고 씨파 우리나라 코미디는 이래서 안 된다니까 하는 식이랄까. 시체 구경이라는 흥분되는 경험을 쌓는 일종의 엔터테인먼트. 그 순간엔 그랬을 거야. 안 봐도 비디오네. 나무란 나무의 글. 시체 구경 불구경 왔다죠. 그 인간이 아니라 푸죽간 고기 보듯이. 블루의 글. 틀린 사회 비판이라. 뭐 잘 모른다고 해서 그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쫄 것도 없고 이야기하지 말 것도 없는 것 같아. 고스트 마녀 맞죠? 힘내쇼. 으흐흐. 마왕한테 연락 구사리 먹긴 했지만 가출했다니까. 없어졌다니까 얘 지금. 자기 생각을 말하고 쓰고 하는 건 잘한 것 같은데 잘했다니까. 누가 글 쓰지 말라 그랬어요? 좀 이상하다고 내가 구사리 먹인 거지. 사실 마왕이 방송하기 전에 그 사연 읽으면서 똑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씨발 한 사람들 꽤 있지 않을까? 우리는 종종 너무도 쉽게 강한 어조의 비판이나 주장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왜? 잘못된 교육의 결과지 뭐 젠장. 우린 자신의 의견을 먼저 생각하고 자율적 사고를 중시하는 교육보다는 언제나 국가의 제도권의 의견과 일관된 사고를 주입받는 식의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그 이외의 사고와 주장은 교육과정 이외의 것으로 간주되고. 그래서 초딩 중딩 때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지만 일단 나쁜 거고 TV를 보면서도 뭐 때문에 데모한지 정작 모르면서 무조건 한 놈 죽일 놈. 이런 사람들이 졸라 많다는 거 아니겠어. 이미 우리 머릿속에 만들어진 사고의 패러다임을 확 벗어나서 충격이 오기까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게 익숙한. 뭐 나중엔 충격이 와도 막무가내로 아니야 절대 자기 생각 안 고치게 되기도 하고. 고스 안에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사회를 졸라 씹고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그런 구석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자기 생각을 갖는 것, 그와 동시에 자기 생각에 매이지 않고 열린 사고를 가지는 건 참 어렵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종종 마왕의 말에 통쾌해하고 동조하고 있는 나를 보며 어쩌면 여전히 내가 내 생각은 없이 그저 마왕의 생각이 내가 맨날 접하는 것과 다르고 쿨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저아 맞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도 해. 특히 누군가에게 마왕이 했던 이야기를 마치 내 생각인 양 거품 물고 떠벌릴 땐 더욱 그래. TV를 보면서 제도권의 사고에 질질 끌려가는 대신 고스를 들으며 그냥 그렇게 바보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뜨악할 때가 있거든. 마왕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는 건 알지. 아닌가? 하하. 고스를 들으면서 마왕과 다른 고스민들의 글을 읽고 듣는 게 나에겐 일단 나의 생각이 있고 타인의 생각을 접함으로써 그 생각들에 있는 나의 독단들을 깨고 또 같은 사고는 공유할 수 있는 게 그게 나에 대한 바람이거든. 사실 내가 보기엔 고스민 중에서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마왕의 생각에 동조한 사람들도 솔직히 없지 않은 것 같아. 독단 독선에 빠지지 않는 거, 자기 생각을 가지는 거 몹시나 어렵다는 걸 나이를 처먹을수록 뼈저리게 느껴요. 그런 점에서 가끔 나보다 어린 학생들 보면서 부러울 때가 많고 마왕을 좋아하는 것도 그런 이유야. 마왕의 한 소리가 100% 맞는지 내가 그 얘기에 100% 동조하는지 뭐 그렇진 않더라도 뭐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목소리를 속으로 띠불대지 않고 남한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마왕이 나중에 내가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 한다면
아마 나는 더 좋아할지도 몰라. 이야기가 길어졌네. 화이트 위치 슬쩍 껴볼까나? 마왕의 말이 과연 옳은 것일까라는 의문이 갖는다면 이미 당신은 사고의 폭이 넓어졌다는 뜻일 겁니다. 난 마왕의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동의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말 많은 인간들 중에서 마왕의 관점이 가장 올바르고 통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올바른 얘기를 하고 그래? 그건 자신이 판단할 일이며 그 판단에 자신이 없다면 유보하고 좀 더 고민하십시오. 탁상공론으로 답이 안 나오므로 세상에 나가서 부딪혀 보십시오. 하나 무조건 동조하고 앵무새처럼 떠벌리는 것이 또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뭔 현상이 벌어졌을 때 판단의 기준이 돼주기도 하는 거니까요. 캐런, 틀린 비판은 당연히 나쁘지만 좋은 점도 있겠죠. 틀린 비판하면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비판 능력을 키울 수도 있고. 대괴수 고지랄, 그렇죠. 뭐 주장에 대한 비판도 좋지만 그 비판에 대한 항변과 재비판도 중요하죠. 하지만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 항변할 만큼의 용기나 이 비판의 대성의 문제라고 봐요. 자칫 극장의 우상으로 빠질 수 있는 문제를 얼만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다원성의 측면에서 얼만큼 포괄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저기 말을 좀 어렵게 하시는 경향이 있으시네요. 말은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장땡입니다. 근데 일종의 그 컴플렉스의 문제도 있다 싶어요.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주입식 교육을 받아갖고 무조건 끄떡끄떡거리게 그런 식으로 받아왔다라는 그 억울함과 그 컴플렉스 때문에 역으로 우리 고스 안에서는 이 사회에 대해서 무조건 옳다 이것이 옳은 것이요 이런 게 이제 첫 같은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또 비판을 때리면 무조건 그냥 장땡인 것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 강력한 비판의 논조에도 불구하고 헛방 세게 때렸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또 누군가 남의 의견에 자신이 동조한다라는 것을 기분 나빠하는 것도 그것도 심각한 컴플렉스예요. 뭐냐면 제가 고스트 스테이션에서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내가 스스로 창안하여 연구하고 결론을 내린 얘기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엔 1%가 안 될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스스로 독자적으로 창안해내는 것보다는 남이 한 이야기 중에서 올바른 이야기를 취사 선택한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남의 말에 내가 동조를 했다라는 사실은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문제는 내가 동조한 그 남의 말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아니 남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이면 동조를 한 게 뭐 어때? 근데 뭐 남의 말에 내가 고개를 끄덕거린다는 것 자체가 자기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제가 볼 땐 오류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나 주관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남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더 편하고 쉽고 그런 거고. 말하자면 고스트를 들으면서 야, 마왕 말을 10일째 방송을 들었는데 전부 고개를 끄덕거렸다. 나 어떡하면 좋아? 근데 사실은 10일째 고개를 끄덕거렸다라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만일 제가 10일 동안 떠든 말이 자신의 의견과 다 똑같다면, 혹은 다 공감이 간다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지도 인간인데 절반은 구라겠지. 한 반은 어디서 주워 들은 거겠지. 거기 내가 고개를 끄덕거려도 되는 것일까?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는 자기가 고개를 끄덕거린 그 내용이 옳은 건지 아닌지를 결정하시구려. 그 퍼센테이지의 오류에 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일 영숙이랑 같이 있었는데 영숙이가 3일 동안 나한테 72시간 동안 떠든 얘기를 내가 다 끄떡거렸어. 그럼 나는 대단히 주관이 없고 줏대 없고 자신의 의견이 없으며 자신의 세계가 없는 사람이냐? 예? 영숙이가 내 마누라고 생각이 어차피 맞으니까 결혼을 했고 72시간 동안 나한테 한 말이 전부 옳은 말이면 내가 끄떡거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100% 남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거리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맞는 얘기면 끄덕거리게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세상에서 더 추접스러운 게 뭐냐면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이 타이밍쯤에서 내가 한번 반대를 질러줘야 나의 가치가 뭐 좀 빛나겠지. 그 예전에 가수들 모여가지고 몇십 명이서 이렇게 막 계속 회의하고 대중음악 개혁하고 막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거기 꼭 그런 새끼 하나 있었어.
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자기가 반대 의견을 한 번 내야 이 자기 가치가 있는 걸로 생각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계속 씨부리는 애. 남들은 막 들으면서 다 막 돌고 있는데 막 일루 뒹굴 절루 뒹굴 오래글 시체 치우는 거 욕하지 마라. 어제 지하철 자살 방송 듣고 글 쓴다. 좀에 열이 받더군. 시체 치우는 거 나 군에 있을 때 해봤어. 난 해양경찰로 군생활을 보냈는데 어제 방송 듣고 나니까 씁쓸하더라. 해양경찰로 근무하다 보면 제대할 때까지 최소한 한 번은 변사체하고 놀게 된단 말이지. 왜 그런 말 있잖아. 야, 바다에 수장시켜줄까? 조폭영화 같은 데 보면 발에 돌 묶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런 장면 나오잖아.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은가 봐. 한 달에 많게는 10번 넘게 변사체가 발견되는데 그중엔 살해 당한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시체들도 심심치 않게 보인단 말이야. 그런 것들 위에서 하달되는 전문으로만 보다가 가끔 내가 있는 관내에서 한 번씩 뜰 때가 있지. 해변으로 밀려온 시체들은 대부분 그 상태가 매우 심하지. 물에 팅팅 불어서 흐물흐물해진 시체부터 고기한테 뜯겨서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그런 시체까지. 한 번은 알몸인 남자 시체가 떠올랐는데 머리가 아래 턱 위로 없더구만. 겨드랑이부터 배까지 길게 찢어진 자상에다가 꽤 오래됐는지 왜 그 심하게 상한 고깃덩이 같은 거야. 처음엔 남잔지 여잔지도 몰랐는데 거기가 다 뜯기고 구슬 한 개만 달랑 남아있어. 남잔지 알았다고? 시체 치울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 냄새야 냄새. 그 말할 수 없는 이상야릇한 역겨운 냄새. 시각적으로 뭐 그런 영상을 접할 기회가 있어도 냄새는 없잖아. 훈련소에서 군에서 사고로 죽은 시체들 사진 견학도 하고 입대 전에도 인터넷으로 사람 죽은 사진 본 적이 있어서 시각적으로 뭐 그렇게 충격이 없는데 실제로 보면 사진하고는 다른 그 찝찝함이 있는데 냄새는 또 처음 맡잖아. 아무튼 그런 시체 한번 건지고 나면 꿈에서 나올 때도 있고 밥맛도 한동안 없어요. 그렇다고 시체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 누군가 처리를 해야지. 그런 꾸준이라는 사람들한테 수고한다는 말을 못할 망정 뒷담화 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타살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변사체나 사고로 죽은 시체 치울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지침을 본 적이 없걸랑. 어제 마왕이 따끔하게 한마디 해줘서 더는 말 안 하겠는데 그 자기 일 아니라고 남이 하는 일에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네.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알고 있기에 경찰 욕하는 거 보면 그 일부 부패 경찰들 때문에 욕먹는 건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일 묵묵히 하고 있는 거 가지고 욕하는 건 조금 열받아. 남을 비판하기 전에 조금 생각해본 여유를 가지는 건 어떨까? 뒹굴씨, 그 시체 치우는 일을 그 수고를 하는 분들의 그거를 다 이렇게 호박씨를 까거나 그분들의 노고를 몰라서 씹은 게 아니고 처리할 때 좀 일찍 좀 덥지 그러냐, 응?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또 다 오바야 다, 아이 참. 이게 근데 우리 언어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우랄 알타이 계열의 이 언어이며 이 영어하고 달리 논리 구조가 영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지 할 말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수식이 약간 붙는 형태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듣고 있으면 뭐래 씨발 놀아버려. 그러고 난 다음에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헷갈려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토론하거나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때 이렇게 보면 일단 토론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을 때 그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둔해요. 그 토론, 대담, 뭐 그것이 뭐든 간에 그런 걸 해야 될 기회가 저는 꽤나 자주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짜증나는 게 그거예요. 의견이 A라는 의견이고 B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건 하등의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가끔 웃긴 장면을 보는데 A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A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싸워. 서로 못 알아들은 거야. 그래서 서로 자기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싸우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남들 토론하는데 또 껴들어서 중간에 막는 것도 예의가 아니니까 좀 답답해가지고 답답하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A라고 말하려고 그런 거야. 근데 그거를 끝까지 안 듣고 거기서 또 자르는 거야 옆에서. 그러니까 A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것 같은데 너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세 단어만 더 들으면 오해를 풀 수가 있는데 끝내 말꼬리를 자르고 요번에는 요놈이 저놈 말을 자르고 저놈이 말을 자르고 서로 끝까지 말을 안 듣더만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런 다음에 A, B, C, D 이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D인데 A, B, C하고 E가 D와 이렇게 다른 점 때문에 나는 D를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D를 얘기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한참 다 듣고 나서 야, 어떻게 생각을 하면 E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너는 이러면서 막 욕하고 막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우리 고스에서도 이렇게 글 교환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이 강타자, 잘 치는 타자들은 일단 어깨가 강하고 손목이 강하고 허리 힘이 강하고 임팩트 시의 그 타이밍 계산이 예술이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선관 아닙니까? 야 이거 볼이다, 커브다, 이 휜다, 외곽으로 빠진다 이거를 볼 줄 아는 선구안이 있어야 이 공을 잘 칠 수가 있는 건데 토론이나 아니 뭐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이를 이렇게 한눈에 축 이렇게 파악해서 핵심을 툭툭툭툭 볼 줄 아는 선구안이 대단히 중요한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 참 남의 말 듣는 쪽으로 무지하게 약합니다. 나 세다? 어차피 고스에서 나 잘난 척하는 건 유명한 거 아니야. 근데 겸손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 넌 정말로 듣는 귀가 없어. 너는 입만 나불나불 잘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서로에게 피해가 돼. 솔직히 남의 말을 잘 듣고 책 같은 거 이렇게 볼 때도 30페이지 정도 보면 핵심 페이지가 어디다. 그리고 문단 보면 핵심 키워드가 뭐다. 한 페이지가 딱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중요 문장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게 빨리빨리 눈에 팍팍팍 들어와야 이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고 남의 말을 이렇게 들을 때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지금 맴돌아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고자 하는구나. 이런 걸 들을 줄 알아야 지가 나중에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걸랑.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참 재밌는 게 말이 많은 것을 굉장히 그 미덕하고 거리가 먼 또 말이 많다면 그 인격이 경박하고 입만 나불나불대며 생각보다는 경솔하게 입이 먼저 튀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많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말이 많은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을 구별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냥 뭐 1시간, 2시간 쉴 새 없이 떠들지만 주위 사람들 막 피곤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스타일도 있는 거 아니야. 안에 내용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는 어떤 아저씨 사업관계로 만나가지고 5시간 회의하면서 내가 정말 코피 나오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2문장 정도로 요약될 수 있는 말을 5시간 동안 수천 번에 걸쳐서 리피트 하시더구만. 와, 그런 경우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 시대 같은 경우에는 웅변이라는 건 말을 한다는 것, 또 말 안에 논리를 담고 그 논리를 수식과 문학과 예술로 포장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인간의 덕목에서 굉장히 위대하고 대단한 덕목이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말 없는 게 더 가치가 되는 그런 식의 풍토로 꽤 오래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없다라는 것은 옆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말이 없는 경우도 있고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입을 닥치고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와서 나를 부당하게 차를 치는 거를 보셨잖아요. 증언 좀 해주세요. 귀찮아.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침묵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값어치를 가지는 침묵이 아니겠고 침묵 가운데선 정말 비겁한 침묵과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거를 그대로 지켜보는 그런 침묵도 있겠고 나발나발되는 주댕이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거나 뭐 이런 주댕이도 있겠고 다른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주댕이도 있겠고 또 다른 사람들을 시원하게 욕하는 주댕이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저한테 가끔 저 새끼 말은 참 나불나불 잘해 라는 식으로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는 건 아니고 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걸 단순한 언어의 문제 내지는 말재주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내가 그 이상 200배쯤 말을 했걸랑 일단 분량으로도. 근데 이제 아유 말은 잘해라는 것은 입에 떠도는 그 말 재주로 나불대고 있다라고 사실 눈앞에다가 침을 뱉고 있는 거지. 너는 지금 주댕이 나불대는 거지 내용 없다라는 뜻이지 사실 그거는. 그래서 어느 쪽이 교만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말하면서 어떻게든 배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경박한 사람들을 치부받고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 그 결론 뭐냐고? 내가 이 정도 나불댈 때는 다른 사람들 말을 끈기 있게 듣거나 참을성 있게 듣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 내용을 간파하는데도 노력을 꽤 많이 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 나 같은 부류의 이 사기꾼들 주댕이 나발나발나발 되는 애들 보면 아 그게 노력 없이 그냥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세상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 배고픈 묘나 자살이라 아마 요즘 아이들 중에서 자살을 생각해보지 않은 아이들이 과연 몇 있을까. 옛날 아이들도 그래요. 사람은 왠지 모르게 자살에 대한 뭐 어떤 동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씨 확 그냥 이런 생각들 다 하나 봐. 나 또한 자살을 꿈꿨으며 시도를 해본 적도 있다. 자살이라. 그래서 자살한 건 어쩌면 남이 자신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아닐까. 지금 생각해보면 나 또한 그랬던 것 같다. 자신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은 자살 미수 아니야 미수. 정말로 힘들었을 땐 모든 외부와 차단하고 나만의 세상에 처박혀서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벗어나는 걸 꿈꾸며 자살을 시도했었다. 물론 아직까지 살아있을 정도로 매우 미약한 자살 시도였지만 어디선가 들었다. 정말로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죽는다고. 거기 비해서 나는 혼자 자학하고 흉터도 남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게 손목을 그어대면서 꽤 요란했었던 것 같다. 정작 죽을 용기도 없으면서. 정말 죽을 생각이었다면 확실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지 않은가. 가장 살아나기 쉬운 자살 방법이 손목 긋기하고 약 먹는 거다. 어쩌면 난 세상에서 제일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정말 살아남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지금도 난 가끔 자살을 생각해 볼 때가 있다. 하지만 지금의 난 그냥 웃어버린다. 죽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에. 난 살아갈 용기도 없는 주제, 죽을 용기도 없는 것이다. 난 살아가는 게 두렵고 죽는 게 무섭다. 어차피 살아갈 세상이라면, 어차피 죽을 삶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세상에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떨까. 아마 내가 자살하는 때가 있다면 그때는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도 아니요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린 것도 아닐 것이다. 단지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허무함, 공허함, 그리고 무료함, 내가 나 자신을 버릴 때일 것이다.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저는 죽을 용기가 없어 죽지 못했던 거니까요. 근데 말이죠. 죽을 정도의 용기가 있다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죽는 걸 택하는 게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니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웃으면서 내가 그땐 왜 그랬지 하는 생각이 드는 날이 있을 테니 되도록이면 자살 같은 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게 사실은 대단히 많이 이런 식의 표현이 사용되는데 자살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다. 자살을 하는 데는 살아가는 데보다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자살을 할 정도의 용기가 있다면 세상을 향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자살을 하는 것이냐. 이런 안타까움에서 나온 이야기, 또 비난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용기를 얻자 하고 이렇게 서로 격려를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문장을 보면은 오류투성입니다. 일단 이 경우에 용기라는 것을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똑같은 경우로 사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용기라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대부분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또 세상에 선이 될 만한 일을 향해서 앞쪽 방향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이 동기나 힘, 마음 안에 있는 내부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살이다 하는 것은 물론 자살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용기가 필요하긴 하겠는데 자살 쪽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자기 인생의 목숨을 끊기 위해서 혹은 비관해서 또 죽는 것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고통을 견디는 것을 탈출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일 때, 뭐 이럴 때 자기 손목을 그을 수 있는, 자기 목을 그을 수 있는, 자기 입에다 약을 털어넣을 수 있는 이런 경우에 용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라는 것도 긍정의 방향으로 나가는 에너지와 부정의 방향으로 나가는 에너지, 또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에너지, 과거를 향해서 나가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틀린 거기 때문에 요거를 똑같은 용기라는 단어로 대체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목을 그을 용기가 있다면 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또 한편으로는 자살이라는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거나 그런 충동을 느낄 만한 남의 사정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의 배부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손목을 긋는 것이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지나쳐서, 그 두려움이 죽을 때의 목숨이 끊어질 때 그 단말마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 남는 사람들의 슬픔에 대한 어떤 미안함과 두려움,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현재 자기 인생에서 당면해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 대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공포가 훨씬 더 이 자기 머리를 찢어 눌러서 그 겁과 공포에 의해서 그 힘으로 자기 손목을 긋는다면, 그걸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용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흔히 용기라고 말하는 단어를, 그런 쪽 방향에 쓰는 에너지를, 용기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우리는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목을 그을 용기가 있으면 왜 그 용기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손목을 긋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는 용기라고 부르지도 않지만 세상을 살아나가고 마주 대하는 데 쓰인 에너지와는 반대 방향의 에너지죠.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는 성립이 안 됩니다. 아예. 그리고 뭐 그런 용기를 냈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거다. 자살하는 사람들 참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용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류의 문장과 표현과 이런 것들 전체가 이 무의미한 문장, 기호 논리학에서 이렇게 기호와 숫자 부호로 치환한다면 전부 0000으로 떨어지는 내용이 없는 말이라는 거죠. 뭐 어저께 그 지하철 자살 소녀에 얘기해서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10대 소녀의 지하철에 뛰어든 그 자살이라는 게 우리에게 한없는 안타까움과, 그리고 참 세상에 대한 왠지 모를 짜증과 염증과 이 저 같은 세상, 막 이런 생각이 나게 하고, 그 부모가 받을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슬프고, 혹은 이 험한 세상에 부모가 그 얘기를 듣고 별로 슬퍼하지도 않는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어벙찌면서 우린 더 괴롭고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그 소녀가 독립운동하다 죽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독립운동하다 죽은 거 아니고 무슨 좋은 일 하다 죽은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살 같은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족이 이 자살했다라는 것 때문에 주위에 굉장히 미안해해야 하는, 그리고 자살을 만약 공공시설에서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돈을 물어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참 일본 사람들 야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그 개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은 개인의 사정이고, 자신이 자살함으로 해서 주위에 피해를 끼쳤다면 유족이 그 액수를 변상해내야 되는 거는 맞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개념으로 치면은, 야, 그 어떻게 집안에서 자살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초상집 되는데 가서 돈 내놔라, 이런 싸가지 없는 게 왜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자, 이걸 한번 보세요. 나 일하던 비디오방에서 공군 장교가 여친하고 헤어진 충격으로 자살한 적이 있었어. 알바하는 애들 다들 같이 띠불거렸어. 죽으려면 산도 있고 한데 왜 멀쩡한 남의 장사집 와서 죽냐고. 가족들이 바로 자살 인정했지만 헌병들 와서 시신 내가고 밤새도록 손님 하나 못 받고 모래 퍼다가 아저씨가 뇌질이며 피며 다 치워냈지.
아저씨 성미가 여려서 자기 가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데 충격 먹고 애들이 그렇게 말해도 소문 퍼져서 가게 매상 떨어진 거 유족 측의 변상 이야기도 못 꺼내더라. 가끔 이러다가 그 애가 죽은 장소 근처에서 가끔 생각나더라. 너도 참 불쌍하긴 하다. 가족도 불쌍하고 나중에 죽었다는 거 전해 들었을 그 헤어진 여자친구란 애도 불쌍하고 애꿎은 우리 주인 아저씨도 불쌍하고 물론 불쌍하게 볼 일만은 아니겠지. 따져보면 세상에 안 불쌍한 놈 어딨겠냐고. 그래도 순간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더라. 아직도 기억해. 거기가 지하에 있는 가게였는데 아침에 뭔 일인지 모르고 가게가 뭐 매캐하고 이상한 공기여서 아저씨가 밤새서 뻘겋게 충혈된 눈 초점도 없고 오늘은 가게 문 닫고 싶다고 하던 그런 소리. 같은 업종 사장들이 와서 소문 안 퍼지게 조심해라 해놓고 지들이 은근히 소문내고 다니더라. 하여간이 첫 같은 세상이긴 해. 아직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는 일들이 너무 많아. 역 같은 땅에서 역 같은 세뇌교육을 받다 보니 자기 생각 하나 제대로 갖추는 것도 언제부턴가 힘들어지더라. 글쎄 이렇다니까요. 저는 사실은 인간은 자살할 권리가 있다고 믿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다 보면 그 말이 바뀐다. 그러니까 너는 비겁하다. 혹은 말이 바뀐다. 주관이 없다. 줏대가 없다. 잣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오히려 흑백 논리고 굉장히 이 복잡한 3차원의 세상을 단순 무식하게 해석하는 걸 수 있거든요. 저는 제 기본적인 사고방식대로라면 인간은 스스로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굉장히 동조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스스로를 파괴의 길로 몰아넣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심지어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기의 목숨을 끊기도 한다라는 게 이 인간이라는 하여간 희한한 독특한 이 동물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데 남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자연인으로서의 생각이지만 봐요. 우리 엄마와 아빠의 아들인 해철이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결코 자살은 나에게 허용될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내 목숨을 끊을 권리가 없어.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그 다음에 영숙이의 남편인 내 입장에서 생각해도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떠한 괴로운 일이 벌어진들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는 나 한 명만 생각한다면은 내가 내 목숨 끊는 거 뭐 죽은 놈을 되살려가지고 무슨 뭐 DNA를 재생시켜가지고 나를 처벌하겠어 어쩌겠어 요즘 세상에. 그런데 나의 인생과 목숨을 내가 파괴할 권리는 있지만 나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인 목숨을 끊어버렸을 때는 육체적인 생명은 살아있어도 정신적인 생명이 끊겨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의 처지가 돼버릴 우리 엄마나 아버지나 이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살아가야 할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그 시간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들의 인생을 잿빛으로 물들일 권리가 나한테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혼자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나의 삶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과의 삶에서 다 이렇게 연계가 돼 있고 내가 100만큼의 삶을 산다면 내 거의 100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내 삶은 50만큼을 살고 내 삶의 절반인 50은 우리 엄마한테 10, 우리 아빠한테 10, 마누라한테 10, 뭐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내가 나눠주고 빈 나머지 50은 내 인생 50은 내 거지만 나머지 50 부분에는 우리 아빠한테 받은 10, 우리 엄마한테 받은 10 이렇게 똑같은 100이지만 100만큼의 내 인생 내 거 100을 사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인생이 섞여진 100이 이렇게 나눠가면서 줘가면서 받아가면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자살을 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철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이란 무엇이냐 뭐 이런 걸 생각한다면 권리 있어. 어차피 인간이라는 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혼자야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한 사람이지만 한 명의 인간이지만 내가 요쪽에 서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은 오른쪽이 보이는 거고 내가 요쪽에서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보이는 거고 또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냈을 때 나의 이제 총체적인 관점이 생기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자살 얘기에서도 인간적인 부분에 화제가 쏠리는 경우가 있겠죠. 또 가족과 사랑과 뭐 이런 쪽으로 쏠리다 보면 자살하면 안 되지 이렇게 쏠릴 수도 있겠고, 또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는 아유 그럼 자살은 죄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관점이 틀리네, 말이 바뀌네, 그래서 말이 바뀌지 않아야 한다라는 데다 모든 포커스를 두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왜 이렇게 딱딱하냐 오늘은 방송이. 18 안 되겠다. 갈색 얘기하자. 갈색 얘기. 우린 그냥 수틀림은 똥 얘기나 하고, 제다이 어묵에 갈색 때문에 재수한 놈, 내 친구한테 들은 얘기야. 그 새끼가 삼수란 걸 해가지고 대학이란 걸 들어갔어. 합격하고 나면 2월에 OT라고 있잖아. 그걸 갔대. 왜 OT 가면 술을 그리 마셔야 되는지. OT 마지막 날 밤에 술을 마시던 중에 장기자랑이 있었대. 과별로 이놈 저놈이 번갈아 가면서 장기자랑을 했는데 자기 과에 어떤 놈이 술에 취해가지고 꼭 자기가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더래. 술 마시기 전에 얌전했던 놈이라 야 저 녀석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그 녀석을 스테이지에 올려보냈댐. 그 녀석이 올라가서 쥐어준 마이크를 쥐고 마구 괴성을 지르며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대. 쓰러질 듯한 춤을 추면서 다른 과 사람들은 야 그냥 이상한 놈이다 생각을 했는데 같은 과 놈들은 점점 불안해지더래. 근데 그 녀석이 노래를 부르다 말고 갑자기 차렷 자세로 우뚝 서서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진 무대를 바라보고 그 녀석의 눈빛이 야릇한 분위기를 풍기고 실록실록 장내가 조용해졌대. 그 녀석이 힘주는 표정을 짓더니 엉거주춤한 자세. 근데 그 녀석이 마이크를 엉덩이 언저리에 가져갔어. 갑자기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온 소리. 장내가 싸해지고 그 녀석 엉덩이가 대단히 커졌대. 스테이지 근처에 앉아있던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나서 아우 냄새 뭐야. 그 녀석은 바지를 입은 채로 갈색을 싼 거였어. 냄새는 천천히 실내로 퍼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일어나기 시작했대. 그 녀석은 스르르 무릎을 꿇더니 눈을 감더래. 같은 과 녀석들이 무대로 올라가서 녀석을 끌어내려 화장실로 사라졌대. 화장실로 데려간 녀석들 나중에 하는 말이 양이 엄청났다고 해. 그리고 엉덩이가 따뜻했대. 다음날 아침 그 녀석이 누구냐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3월이 되고 학기가 시작되는데도 그 얘기가 끊이질 않았대. 근데 아무도 그 녀석을 이후에 볼 수가 없었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등록금을 환불받고 재수를 한다고 했대. 그래서 갈색 때문에 재수한 놈. 나는 대학 입시 보러 가다가 갈색으로 인한 사정으로 시험을 못 봐서 재수했다는 얘기인지 알고 봤더니 학교를 들어갔는데 갈색 사고를 쳐서 쪽팔려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야, 그 쪽팔림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1년을 재수를 더 할 수가 있었을까? 나는 그 상황이라도 재수 같은 건 절대 안 했을 것 같아. 차라리 학교를 안 다니고 어디 취직을 하거나 그냥 백수가 되고 말지. 아유, 그렇다고 어떻게 재수를 하냐 인간이. 그러니까 집단에는 이 방구를 뀌어서 소리를 들려주겠다라고 했다가 대규모로 나온 게 아닐까? 근데 술 먹고 나서 진짜 이런 행동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 기억 안 나요 뭐 아우 실수했어 막 이거 안 된다니까 진짜로. 아이씨. 그러니까 술도 FDA 리스트에 꽤나 높은 순위로 올라 있는 마약 종류 아니에요 이게 뭐 필름이 끊긴다라는 건 마약 중독으로 가는 그 알코올 중독 몇 기더라. 하여간 그 정기적으로 술이 땡긴다라는 상황이 되면 그게 벌써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필름이 끊겼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 가운데서 중증이고 뭐 그런 거랍니다. 술 조심합시다. 그리고 절대 좋은 거 아니니까 남한테 먹이지 맙시다. 지쳐먹고 싶으면 지쳐먹지 남한테 막 이렇게 권하고 막 이지랄들 하지 말고. 그리고 막 저도 술 마셔본 적도 없고 놀아본 적도 없으면서 괜히 그냥 막 객기에 이 사발에다 따라서 먹이고 막 제일 싫은 애들 막 재떨이에 막 따라서 먹이고 막 이 신발에 따라가지고 먹이고 그래 그걸 남자다운 거라고 생각하고 막 이런 애들. 글쎄 뭐 남자다운지 안 다운지는 그거는 살면서 봐야 하는 거고 재떨이에 술 마시면 뭐 남자다운 거겠냐. 끝. 내일부터는
우리 좀 밝게 가자, 밝게. 저 지하 밑에 안거하던 저주받은 이유시네. 이 몸에 빛을 비추세. 저 흑암의 세월 동안 절망에 허덕이던 영혼에 망각의 늪을 헤치고 남의 오늘 보이도다. 진행하는 시간 느끼고 영감은 목전에 있노라. 주호의 망설임도 없으리로다. 구원은 뜻하는 바 행하리로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침없이 앞을 향해 가리라. 고개 쳐들고서 마더리 역사는 저 태양이 한가운데 나의 청춘을 띄우세. 서서히 팽창되는 저 만원의 한가운데 나의 시선을 맞추세. 그 눈에 불을 밝히고 담대히 내일을 열도다. 비춰는 달빛 등지고 고개 쳐들고 걸으세.
ghoststation.co.kr ghoststation.co.kr